안녕하세요. 답업수다 시즌2 시작합니다. 오늘이 2화죠?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이명선 기자고요. 제 앞에는 매력이 뚝뚝 떨어지는 경향신문의 이행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희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보기 싫어도 봐야 되는. 그렇죠. 근데 일주일이 엄청 금방 돌아와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걸 빌미로 자주 보니까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네. 서로에 대해서 좀 알아간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아니 제가 오늘 원고 이제 주제를 쓰면서 이제 김여랑 기자랑 있을 때는 원래 사전 회의를 하고 이제 이거로 어떤 대본이랄까 그런 걸 좀 허접하게 만들었었는데 이제 명선님과는 그렇게 자주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메일로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는 형식을 이제 택하려고 하는데 그 이메일을 보면서 너무 언니도 나랑 같은 인간이었구나. 그래요, 한 번 더 엄청 저의 이런 좀 불편 예민충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이 정도 수준까지 공감하면서 맞아 떨어진 사람은 맞아요, 김여란 이후로 거의 처음 본 것 같거든요. 나도 그래요. 처음에 이번에는 이행 기자가 먼저 보냈잖아요, 저한테. 그쵸, 네. 근데 덧붙일 말이 없는 거예요. 나랑 생각이 비슷해가지고. 저도 지난번에 좀 그랬는데. 그렇군. 그리고 오늘은 또 저희가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는 살 얘기 아닙니까? 네, 이제 여름이라 다이어트 이제 다들 신경 쓰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으실 텐데 이제 또 두 번째는 좀 영원한 고민 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꾸미고 왔어요. 살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좀 자신감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우리 정도는 뭐 괜찮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고 씨의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럼 명선님이 읽어주시죠. 재밌게 읽어볼게요. 네. 살 빼라는 말이 지겹다. 친구들은 물론 부모님까지 내게 살을 빼라고 강요를 하신다. 나는 20대 중반까지 말랐었다. 너무 빼빼 말라서 쇄골뼈가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동대문 상가에 가도 제일 작은 사이즈를 찾았다. 그때는 먹어도 안 쪘고 어느 순간부터 먹으면 쪘다. 나는 살이 찌든 말든 별 상관없다. 솔직히 정상 체중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도 않는다. 옷을 새로 사야 하는 게 부담스럽지만 사는 데에 큰 불편함은 없다. 워터파크에 놀러가면 남의 눈치가 조금 신경 쓰이긴 하지만 조끼로 가리면 된다. 뱃살이 어느 순간부터 귀엽기까지 했다. 근데 왜 사람들은 내게 살을 빼라고 강요할까? 왜 살을 빼야 예쁘다고 생각하는 걸까? 여기까지입니다. 네. 사실 고시 사연이지라고 말씀드렸지만 제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건 저 옆에 수많은 저 또래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기도 하고. 그렇죠. 이 사연 쓰는데 1분도 안 걸렸다고요. 줄줄줄줄줄 평소에도 생각했던 거고 제 SNS에도 자주 했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공감하나요? 혜인 씨도? 그쵸. 아니 이게 저희가 그 시즌 1에서도 살 관련된 걸 다른 주제긴 했지만 2번 정도 했었는데 그때도 항상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았는데 좀 아쉬웠거든요. 아주 이건 저의 얘기이기도 하고 특히 요즘 여름을 맞아서 좀 굉장히 친구들하고 자주 얘기하는 주제이기도 하죠. 해수욕장에서도 조끼를 줬으면 좋겠어요. 신경 안 쓰게 모두 다 똑같이 조끼를 입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워터파크 놀러 가는 거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나는 살 빼라는 말을 어떻게 듣나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럴 정도로 명서 언니는 엄청 날씬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도 안 쪘다고 생각하는데 내 아예 가까운 이 가족들과 이 지인들이 왜 살을 빼냐고 하냐면 제가 진짜 말랐었어요. 한 몇 년 전? 한 7, 8년 전에. 근데 대학교 때보다 조금 살이 붙은 것 같긴 한데. 대학교 때는 50kg, 51kg 막 이럴 정도로 정말 빼빼 말랐었는데 지금은 뭐 플러스 10, 15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그건 저희가 처음 봤을 때 이미 조금 살이 쪄있던 상태인 그렇죠. 그 전에는 진짜 말랐었어요. 근데 그때도 되게 날씬하다 생각했는데. 그게 제가 여행을 좀 길게 갔었는데 맨날 막 빵 먹고 술 마시고 막 이렇게 다녔거든요. 반년 넘게. 그러니까 찌더라고요. 체질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먹는 대로 좀 약간 찌는 걸 바뀌었고 맞아. 이제는 균형을 좀 잡은 그렇습니다. 어때요? 이행 기자는? 저는 저 원래 날씬해 본 적은 사실 없고 그리고 저는 진짜 많이 듣고 일단 저한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더 자주 듣는 얼굴형이나 몸 형태가 있나 봐요. 저한테 살만 빼면 진짜 예쁠 텐데 이 얘기를 진짜 예쁘진 않지만 살은 안 빼면 그러면 안 예쁘다는 그러니까 그런 돌려서 까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인지 또 저의 호구스러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많이 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그 컨디션 따라서 몸이 진짜 잘 붙거든요. 되게 막 아침에는
얼굴이 붓는다고 하잖아요. 네. 사람들이. 근데 저는 아침이 제일 얼굴이 작고 밤이 되면 진짜 막 팔다리 이런 데 뚱뚱 부어 있어요. 그리고 컨디션이 좀만 안 좋아도 바로 부어요. 뭐 예를 들어 감기 걸리려고 하면 그 전날에 막 조금 그런 뭐라고 해야 돼? 벌에 쏘인 것처럼 얼굴이 막 퉁퉁퉁 좀 과장하자면. 그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이른 아침에만 그런 거예요? 근데 딱 그 저의 얘기를 듣고 나서 어느 순간 보면은 얼굴이 상당히 푸석하고 굉장히 불건강하게 부어있는 그런 걸 캐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주로 몸이 안 좋거나 저녁 때 그러는데 근데 이제 또 컨디션이 좋을 땐 붓기가 싹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하루 차이로도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이제 붓기가 빠졌을 때 만난 사람은 저한테 뭐 말랐다 왜 갑자기 뭐 일을 열심히 했냐 막 되게 안 돼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바로 다음 날에 또 저를 만난 다른 사람은 뭐 요즘 이렇게 살쪘어 막 그런 약간 경악스러운 눈빛으로 막 저를 본다거나. 근데 옷이랑 머리 스타일도 되게 영향이 크거든요. 그쵸 맞아요. 저 지금 제가 최근에 머리 잘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살 빠졌다는 얘기도 맞아. 그다음에 또 옷 스타일 제가 또 쇄골이 또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쇄골을 가리면은 그런 얘기 안 듣는데 쇄골을 드러나는 옷을 입으면 너 살 빠졌다. 맞아. 여름이랑 겨울도 차이가 되게 커요. 그게 옷 스타일도 진짜 큰 것 같고. 그렇죠. 저는 좀 이렇게 배가 통통한 편이라 배를 가리고 나도 네, 다리를 좀 달라붙는 걸 입으면은 한 진짜 4-5kg 차이나 보이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입고 오면은 막 또 말랐네 뭐네 뭐 막 그래서 좀 피곤해 사실. 진짜. 근데 나도 처음에 사람들이 제가 진짜 한 몇 달 사이에 확 10kg가 찐 거니까 그때 너 어떻게 이렇게 살이 찌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살을 빼야 되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건강에. 지금 빨리 이 체질이 이렇게 굳으면 안 되니까 살을 빼야 되겠다. 근데 점점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그냥 10kg 쪄서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나한테 살을 빼라고 하나. 난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살을 빼야 되는 건가.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마른 게 이쁘다라는 공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싫었죠. 그리고 나는 정상 체중인데 내가 생각해도 왜 나한테 그럴까. 저도 뭐 사실 사는데 누가 저를 예뻐해주고 우러러 봐야 된다고 생각은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결혼한 뒤로 사실 되게 그게 심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이제 잘 보이고 싶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남편이 항상 저한테 되게 막 살을 원래 조금 통통한 스타일 좋아하는 데다가 남편이? 네, 남편이. 그래서 더 통통해도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왜냐하면 남편이 자기가 좀 말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남들이 살 가지고 신경 쓰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뭐 잘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근데 뭐 저한테 살 빼라는 얘기를 일단 잘 안 하니까 그래서 굳이 빼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진짜 살 좀 확 빼가지고 귀찮게 쪘니 뭐니 이런 얘기 좀 내 앞에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야, 그래도 부을 텐데 똑같지 않을까요? 체질은?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없게 진짜 누가 봐도 딱 그냥 날씬하게 보이는 거여서 나에 대해서 뭐 빠졌니 쪘니 이런 말을 좀 이러쿵저러쿵 안 하게 그냥 어느 정도 이상으로 확 빼버리고 싶다 이런 욕망이 저는 사실 좀 은큼한 욕망이 항상 그 마음속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인사말이 돼버려가지고 맞아요. 너 요즘에 살 빠진 것 같다. 너 첫 인사가 야, 너 살 빠졌지. 딱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기분 좋을 줄 알고. 근데 저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래서 그냥 안 친하면 네, 잘 지내셨죠? 이렇게 하고 만약에 좀 친하다. 좀 많이 친한 친구는 야, 그러면 그 전에 안 예뻤다는 거? 맞아. 오히려 더. 근데 당황한 사람 있어. 풀어불편너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불릴지언정 저는 얘기하는 편이에요. 저도 요즘엔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예민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약간 이제 비하하는 그런 좀 농담의 의미도 있지만 진짜로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 게 이게 한국 사회에서 너무나 일상적인 인사법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좀 진짜 친한 애한테는 하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좀 비꼬는 의미죠. 근데 저랑 친한 애들은 이런 인사를 다 싫어하기 때문에 좀 비꼬는 의미에서 일부러 하는 건데 너 애썼나 보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근데 막 왜 이렇게 살 빠졌어?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애들은 막 야 그런 거 하지 좀 말랬지 뭐 이러면서 맞아. 근데 얼마나 일반적인 그런 인사법인지 알기 때문에 이 얘기를 조금 하는 게 너무 저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수많은 제 주변 사람들에게 마치 개인적으로 비난하는 것처럼 특히 더 자주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얘기는 해야 되는 문제다 이거는. 내가 나 여자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남자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듣나요? 인사로?
요즘에는 남자들이 진짜 더해요. 남자들이 이게 외모가 다 같이 외모를 품평하지 않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남자들도 그럼 품평하자. 요즘 좀 그런 분위기잖아요. 서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놀랐던 게 뭐냐면 저의 남편은 자기가 좀 말랐다는 거에 대해서 네. 별로 그렇게 막 대단한 스펙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오히려 막 그런 좀 몸 키운 만화 캐릭터들 보면은 진짜 멋있다 막 남자다 이러는데 뭐 우락부락 같은 거요? 그 원피스의 레일리라고 왜 문재인 모르겠어요. 대통령 닮았다고 네. 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보면은 막 되게 막 근육이 많고 남자 같거든요. 역시 이런 몸이 남자다 이러는데 한편에서는 요즘 남자들도 몸매 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저 남편 같은 몸을 되게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먹어도 잘 안 찌고 날씬하고. 그리고 또 근육이 잘 붙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남편을 소개해준다거나 제가 결혼 전에 사진을 보여주면 와 부럽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그 남편의 몸이 부럽다는 얘기를 남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자들이 살찌고 이런 거를 신경을 쓰는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좀 알았죠. 살도 그렇지만 그 예쁘다 뭐 살 빠져서 예뻐졌다 하는 그때 쓰는 예쁘다가 약간 젊은 친구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우리 엄마가 살이 빠졌다 쳐요. 엄마 예뻐졌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 또 엄마 친구 아니면 제 친구가 엄마한테 어머님 예뻐지셨어요 이런 말보다는 어머니 아름다워지셨네요 이렇게 약간 좀 말을 바꿔서 하잖아요. 그치. 그 예쁘다는 말이 영해요. 되게. 맞아. 그래서 어려 보인다 이꼴 예쁨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최근에 강경화 내정자를 보면서 외부장관 내정자를 보면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저 나이 되면은 염색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그냥 늙어가는 거 자체만으로도 너무 많은 그 스토리가 보이고 그쵸. 그냥 모습 속에서 그래서 그런 결심이 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좀 미의 기준을 깨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좀 늘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이제 살에 대한 이런 과도한 집착은 그 예쁨 그리고 어린 것, 젊은 거에 대한 그런 과도한 욕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이가 들면 살찌는 게 맞잖아요. 네. 이게 좀 그런 생체 리듬상. 그렇죠. 근데 나이가 어린 사람일수록 먹어도 잘 안 찌고 그리고 이제 그 2차 성징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특히 날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음에 대한 어떤 과도한 욕망이 살을 빼는 거에 대한 그 욕망과 이렇게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고 사실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나는 이게 살 뺀다는 이유로 이렇게 친구가 이제 밥을 이렇게 약간 깨작깨작 먹는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막 더 보기 싫고 싫어져요 그 친구가. 차라리 딱 먹고 살 빼야 되는데 차라리 이러면은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나서 근데 오히려 더 정이 간다고 해야 되나? 진짜 특이하긴 하네요. 보통은 그런 것도 꼴 보기 싫다고 하지 않나요? 맨날 똑같은 말만 하면서 많이 그래요? 먹고 막 아니, 먹은 다음에 또 먹었네 살 빼야 되는데 이런 거. 아니 먹고 살려고 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시 살 얘기로 돌아가서 이게 근데 성별이나 뭐 나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살 빼라고 말하는 유형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특정 나이와 집단이 이건 저의 개인적인 좀 견해지만 좀 더 살을 많이 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남자들이 최근에는 여자들은 뭐 살 빠졌다 쪘다 이런 얘기 쪘다는 얘기도 잘 안 하고 너 살 빠졌지 이렇게 뭐 칭찬처럼 사용하는 경우는 있어도 뭐 살을 빼라 너 살 빼면 예쁠 텐데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맞아. 근데 이제 저랑 비슷한 또래 남자 친구들이나 아니면 조금 윗 연배 남자 뭐 선배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분들은 너는 살을 빼면 진짜 괜찮을 거야. 왜 살 안 빼니? 그렇게 말하는 본인들은 말랐나요? 아니요. 정말 뚱뚱한 경우도 많은데. 근데 왜 그러실까요? 그걸 하고 이제 그때 뭔가 자부심을 느껴요. 이제 난 정말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고 맞아. 너에 대한 칭찬이다 이거는. 맞아. 내가 너 예쁘다고 말은 못해도 네가 숨겨진 보석이란 것 정도는 내가 얘기를 해줄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오히려 이제 그 남자 진짜 어르신들은 요즘 하도 뭐 아재다 이렇게 욕을 먹으니까 그런 말씀을 딱 조심하시거든요. 제 생각에는. 맞아요. 네, 특히 회사. 확실히 품평을 잘 안 해요. 공적인 관계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그 조금 동일한 연배 남자들이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마름 이쁨 예쁨이 진짜 얼마 안 된 얘기잖아요. 진짜 몇백 년 됐나? 그렇죠. 몇백 년도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마른 걸 선호하는 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손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그 유채영 맞나? 그 테크노 가수 지금 좀 맞아. 그분 같은 경우도 처음 나왔을 때
너무 말랐다고 사람들이 맞아 네, 그랬는데 지금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은 엄청 막 굉장히 자기 관리 잘한 걸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돌 식단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맞아. 네. 근데 미의 기준이 진짜 달라지는 게 지금 구글에서 그 중국의 전족 그림 찾아보면 되게 약간 징그럽다고 맞아.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미의 기준이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과도하게 살을 빼는 건 미래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다 생각할 것 같아요. 맞아. 뼈가 드러나야 이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저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우리 한 대학교 초반에 한 10년 전이잖아요. 네.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살 빼는 분위기는 아니었지 않나요? 맞아요. 네. 우리 엄마도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 엄마는 희한하게 제 하반신에 관심이 많습니다. 가족도 내가 이렇게 더하죠. 오히려. 그래요. 가족 앞바다리를 하고 이렇게 무한도전을 보고 있는데 엄마가 딱 허벅지를 때리는 거예요. 다리 좀 보라고. 진짜. 너 이렇게 해서 시집 어떻게 할 거냐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 저희 언니가 항상. 그리고 이제 남자친구는 제 뱃살에도 관심이 많아서 다 술살이지만 이거 좀 빼라 좀 심한 것 같다. 전 저희 그렇죠. 언니가 저의 등 뒤에 접히는 살을 항상 찝습니다. 등살. 네, 등살과 엉덩이살을 항상 찝으면서 귀신같이 알아채고 한 2-3kg만 차이가 나도 귀신같이 알아채고 이 애인 또 막 그러면서 야, 넌 진짜 양심도 없냐? 막 이러면서 저 남편 이름을 얘기하면서 누구한테 막 부끄러운 줄 알아라. 막 이러면서 도대체 이 살은 언제 빼냐 이러는데 저희 엄마도 항상 저의 살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이걸 쓰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좀 짠한 게 남들한테 안 좋게 보일까 봐. 그러니까 본인이 안 좋게 보는 것보다도 남들이 저를 좀 이렇게 되게 낮게 볼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생 살림만 하신 분인데도 얼마나 그 평가에 되게 그게 그러니까 평가를 사람들이 박하게 하는지 또 사회생활 하니까 어르신들 볼 때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약간 야, 너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먹을 건 엄청 많이 주시면서. 맞아. 우리 엄마도 안 먹으면 뭐라 그러면서 꼭 살갖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쵸.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별로 외모에 관심이 없는 편이에요. 근데 명선님은 막 글 쓴 거에도 외모 품평 엄청 달리지 않나요? 제가요? 뭐지? 셜록에서 쓰신 글에도 막 외모 품평 엄청 달리고 제가 약간 놀리려고 얘기하는 건데. 외모 품평 그런가요? 그쵸.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 공개한 사진들에서 최근에는 조금 선별해서 올려놓긴 했는데 너무 제가 사진을 다 지워놔가지고 그래서 이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좀 딴 얘기인데 명선님이 이제 얼마 전에 쓰신 글이 나름 화제가 됐잖아요. 뭐죠? 셜록에서 처음 쓰신 종편 얘기가. 나는 왜 종편도 안 나. 근데 거기 이제 댓글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진짜 여기자 외모에 관심이 많구나. 이런 댓글을 달 수 있다니 막. 제가 한결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한결의 사진이 되게 못생기게 나왔어요. 저도 봤어요. 근데 오히려 더 되게 좋아했거든요. 멋있게 나왔다고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전 안 좋아했고 그 사진은 약간 좀 진짜 이상 저처럼 안 나왔는데 오히려 예쁘장하게 안 나온 게 더 좋았던 거예요. 저로서는. 그 아래 댓글에 나는 왜 종편을 떠났나 댓글에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쁜 척하네 이런 거였거든요. 난 이쁜 척한 게 아닌데 길에 앉아있고 이런 거 막 올렸었는데 그래, 좀 진짜 안타깝죠. 근데 명선님은 사실은 외모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정하고 자기 깔끔하게는 하지만 뭐 강박적으로 살을 뺀다거나 이런 스타일 전혀. 아니니까. 그리고 저는 여행 좋아해서 여행 다닐 때 뭐 사진들이 많은데 보면은 거의 뭐 히피예요. 진짜 2-3일 머리 그냥 안 감고 거기 현지에 있는 옷 아무거나 걸쳐가지고 한국에서는 못하는 액세서리 같은 건 많이 하지만 그다지 막 깔끔하게 다니고 그러진 않거든요. 화장도 전혀 안 하고 선크림하고 립밤만 딱 바르고 다니고. 근데 여자들 사이에서 우리가 결혼식 얘기했지만 다이어트를 약간 당위시하는 세레모니가 있지 않습니까? 결혼식. 제 결혼 얘기는 정말 할 게 많은데 이 얘기 할 얘기 진짜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뭐 이거랑 좀 딴 얘기지만 결혼을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하객도 거의 500명 육박하게 부르고 이행 씨 하객이 500명이 넘었다고요? 그러니까 저 남편하고 저하고 하객이 총 500명이 넘었는데 많이 왔구나. 근데 보통은 적어도 300명은 온다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제 하객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정말 일반적으로 딱 너무 사치스럽지도 않게 그렇게 했는데 그걸 모든 가정을 거의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내가 여기 대해서는 내가 뭐가 싫고 뭐가 구린지 내가 진짜 잘 얘기할 수 있게 됐다 생각해서 조금 뿌듯했거든요. 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다 일반적인 거 겪어보니까 이건 확실히 진짜 싫다. 내가 싫을 거 알고 겪었지만 겪어보니 더 싫다. 이런 거를 좀 호불호가 더 분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다이어트도 좀 그런 건 저도 사실은 결혼쯤에 되게 열심히 뺐어요. 근데 그게 뺐어요? 열심히 뺐지만 한 2kg? 3kg 정도밖에 근데 2, 3kg면 엄청 많이 뺀 거지. 많죠. 그리고 저는 원래 운동을 좋아해서 그걸 빌미로 막 운동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뺐는데 사실은 그게 생각해보니까 거의 100% 다 남의 시선을 의식한 거였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그 티아라 쓰잖아요. 그것도 안 쓰고 네. 사실 드레스도 입기 싫다고 했어요. 저는 원피스 말고 바지 입고 결혼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진짜로? 야, 왜냐면 멋있다. 저는 결혼식이 너무 싫은 게 이제 결혼식 때 신부를 예신님 이렇게 항상 불러줘요. 예신님? 예비 신부. 예신님 아니면 신부님 이렇게 불러줘요. 맞아. 신부님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뉘앙스나 대하는 태도 자체가 신부를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귀한 존재로 계속 대해주고 너무 여성스러운 그 존재로 취급을 해주는데 전 그게 공주님처럼.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나는 남편이랑 그냥 사람 대 사람 만나 결혼하는 거고. 맞아요. 저는 그 레이스 달린 옷이나 그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지? 아무튼 근데 그걸 저도 의식을 해가지고 다 했어요. 결국 뭐 왕관은 안 썼지만. 그게 또 부모님 눈치도 있죠. 네. 그러니까 부모님도 우리 딸이 결혼을 하는데 이뻐 보였으면 좋겠고. 근데 되게 신경 쓰인 게 그 결혼식을 가면 제 또래 사람들이 자꾸 신부가 뚱뚱한 거 가지고 품평을 하는 거예요. 맞아. 너무 근데 정말 진짜. 안 하는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조금 통통해도 안 실패했네. 이 실패했네가 꼭 있어요. 실패했네. 게을렀네. 이걸 되게 친한 사람들도 밥 먹으면서 얼평을 너무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친구가 결혼식 앞두고서 경락 마사지를 한다는 거예요. 살 빼는 경락 마사지를. 그거 맞아. 그래서 애가 멍이 들어있을 정도로 그게 무리하게 한 거죠. 그 팔뚝 같은데 경락을 해가지고 빼거든요. 빠지긴 해요? 붓기 엄청 빠진대요. 근데 그리고 막 부분 지방 주사 맞아서 팔뚝 빼는데 그게 되게 유난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얼마나 사람들이 신부를 그렇게 못 살게 굴고 스트레스를 주면 그리고 제가 마사지를 저는 안 받았어요. 아무것도. 근데 왜 마사지를 안 받아? 이번이 받을 수 있는 기회야. 막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은 누가 내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내고 또 아닌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내죠. 그러면서 돈 이때만이 돈을 무르르듯 쓸 수 있는 기회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돈 아까워.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그 전신 경락 같은 거는 몇십만 원 아니에요? 몇십이라뇨. 200, 300 끊어놓고 몇 회를 받고 그거를 반년 전부터 관리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야. 그래서 돈 아깝다. 아무튼 결혼 얘기 생각하면 진짜 할 게 많은데 다음에 진짜 결혼 특집을 한번 해야 돼요. 진짜. 저도 살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는 거. 저는 다이어트를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진짜? 네, 한 번도. 그러니까 해야 될 이유를 명선님은 이게 그렇게까지 살이 찐 체질은 그건 맞아요. 아닌 거예요. 제가 10kg가 뛰었지만 10kg 이상 뛰었지만 딱 거기서 멈췄어요. 제가 엄청 먹어도 한 1kg, 한 2, 3kg 확 쪘다가 다시 내려와요. 자연스럽게. 그거는 또 빠졌다가 사실 또 엄청 찌고. 먹지 않는다는 얘기 아닐까요? 제가 최근에 우리 회사에서 진실 탐사그룹 셜록에서 2박 3일 동안 지리산에 갔거든요. 네. 워크샵으로. 계속 취해 있었어요. 술 하루에 많이 5끼 막 4끼 5끼 먹고. 근데 살이 또 찌더라고요. 한 2kg? 근데 또 쭉 내려왔죠. 일주일 만에. 그게 살 잘 안 찌는 사람의 안 찌는 특징. 거죠. 균형이 잡힌 것 같아요. 맞아. 저 진짜 어렸을 때부터 다이어트 진짜 열심히 한 편인데. 그러니까 운동을 하던 걸로? 그러니까 제가 20살 때 살을 좀 덜 뺀 상태로 좀 통통한 상태로 이제 입학을 했죠. 근데 저는 사실 왜 빼야 되는지 그때도 잘 몰랐는데. 그럼 누가 빼라고 그런 거예요? 언니가? 근데 이제 엄마랑 언니 얘기는 뭐 가족이니까 또 잔소리 하나 싶나 보다 해가지고 잘 안 들었는데 제 스스로도 뭐 그렇게 막 이성적으로도 매력이 없다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때는 여자애들이 그 주변에 있는 애들이 그렇게 저보고 살을 빼라는 거예요. 예고 나왔나요? 아니요, 저 예고 아니요, 대학교 때. 그러니까, 대학교 때? 네. 그래서 너 살 빼면 진짜 괜찮을 텐데 이런 얘기를 너무 하고 근데 그게 왜 그랬나 생각해보니까 그 또래 애들이 다 살 빼는 게 그때 당시에 관심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선의로 얘기를 해줘서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한 21살 때부터 운동을 열심히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운동을 해도 사실 잘 안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운동 중독이 됐고 그냥 네. 그냥 뭐 지금 뭐 저 막 되게 뚱뚱하진 않잖아요. 그냥 전혀 모르겠는데 네. 나는 그런 고민을 했다는 걸 이번에 알고 놀랬었잖아요. 왜 도대체 왜 빼야 되는 건지 그리고 모르겠다. 제가 대학교 때랑 지금 몸무게가 한 3-4kg도 차이가 안 나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되게 젖살이 통통하게 있어가지고 얼굴이 동그라니까 다들 젖살인 줄 아는 건가? 젖살이 있으니까 더 그거를 막 빨리 빼야 된다고. 야 이제 젖살이 아니야 그건 살이다 이러면서 막 빼라 이랬는데 너무 슬프다 그 말이.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남편 만나서 좀 덜해졌긴 한데 아직도 살에 대한 강박이 진짜 있고 그 좀 과한 얘기긴 한데 그 서구 사회에서는 모델계에서 막 거식증 같은 거 너무 심해지니까 몇 킬로 이하인가? 그러면 아예 무대 안 세우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나는 좀 그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들은 좀 제어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이돌 너무 과한 것 같아요. 너무 아이돌 식단이 막 돌아다니고 그거 10대들이 막 살 빼고 프로페셔널한 것처럼 계속 조명을 해주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래서 저도 좀 이제 요즘 느낀 게 사실은 옛날엔 예뻐 보이려고 살을 뺐으면 지금은 그 되게 여자들이 여자건 남자건 그게 되게 프로라면은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심한 것 같은데 그 뭐냐 자기계발서 쓰신 그 김미경 씨도 그 막 되게 막 자랑스럽게 자기가 이렇게 나이도 들고 시간도 없지만 프로페셔널한 이미지 때문에 7kg인가 8kg를 뺐다. 제일 싫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그때도 결론이 열심히 하면 된다. 좀 약간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나도 살 뺀다 이런 거. 반골기질이 심해가지고 나 같으면 7-8kg 더 찌워서 더 일을 잘해버려가지고 평균을 다 없애버릴 거야 진짜. 근데 제가 느낀 게 그 회사에서 뭐 원래 안 찌고 이런 사람이 있어도 대체로 일을 안 해야 살이 빠지거든요. 일을 열심히 하면 술자리도 많이 가야 되고 운동할 시간도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남기자들 여기자들은 근데 이 사회적 강박 때문에 일을 하면서도 막 안 먹고 엄청 그게 심해요. 근데 남기자들은 조금 덜한 경우에는 막 살이 확 찌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 그런 거 뭐 법조 출입하거나 이러면 술을 많이 먹으니까 일을 많이 하면 살이 찌는 건데 이게 이미지 자체가 프로여야지 뭐 좀 자기 관리 잘해야지 프로고 그런 사람들이 살이 덜 찐다 이렇게 되니까 맞아요. 근데 사실 외모도 사적인 영역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적인 영역에 아주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저는 이제 결혼 정년기이고 넘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계속 이제 결혼 언제 할 거야? 그러니까 너 왜 남친인데 결혼 안 해?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진짜 귀가 닳도록. 맞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살도 굉장히 사적인 영역인데 내 외모, 내 몸의 관리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엄청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고 간섭하잖아요. 나 너한테 내가 쓴소리 해줘야 네가 살이 빠져. 이런 느낌으로 그걸 엄청 쓴소리를 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 있던데 자기가 쓴소리 해서 자기 되게 친한 친구가 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자기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은근히 주변에 많이 있지 않아요? 애를 때려서 훈육시키면 훈육시켜 공부 잘하게 하면 그런 건. 그래서 저 그게 이제 어떤 오지랖 문화 때문이다. 맞아요. 오지랖 너무 심해요, 진짜.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좀 죄송한 말인데 대중교통 타면은 그렇게 저를 막 뚫어져라 보시고 특히 뭐 약간 좀 옷을 화려하게 입은 날 그러면은 그냥 보시는 거예요. 특히 좀 뭐 짧은 치마를 입는다거나 아니면은 구두가 좀 높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시더라고요. 맞아. 근데 외국만 가도 뭐 아이 돈 케어잖아요. 네가 진짜. 그렇게 입든 아니든 간에. 아니 이게 진짜 결국에는 결혼 살 모든 게 다 이 오지랖 문화로 귀결이 될 수 있는데 맞아요. 제가 이제 결혼하면서 결혼이 진짜 한국 사회에 굉장히 나를 깊숙하게 발을 담그게 함으로써 또 많은 통찰을 얻게 해준 것 같은데 그 애를 언제 낳아야 돼? 막 뭐 언제 낳아? 뭐 계획 있어? 이 얘기를 진짜 만난 지 5분 된 사람들도 물어보고 뭐 정말로 이 리터럴리 5분 된 사람들도 물어보고 젊을 때 낳아야 된다. 이 조언을 너무 스스럼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솔직히 제가 불임일 수도 있는데. 근데 굉장히 사적인 영역인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같은 부서 여자 선배들하고 이제 애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 선배들한테 아니 왜 처음 만난 분들이 저한테 애기를 언제 낳으라고 그 얘기를 왜 해줘요? 뭐 이러면서 왜 조언을 왜 해요? 막 저 너무 요즘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그 선배들이 그거는 할 말이 없어서. 한국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서 하는 얘기라고. 너무 슬퍼. 그 여행 갔을 때 이렇게 여러 외국인 친구들하고 이 되도 안 되는 영어로 막 대화하면은 재밌어요. 한국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때보다 더 재밌는 경우가 많은 게
우선 대화를 이렇게 좀 애기라든가 결혼에 대한 사적인 영역이 아니어도 너무 잘 끌어낸다고 해야 되나? 야, 너 오늘 되게 멋있다. 옷 어디서 샀어? 뭐 예를 들어 뭐 먹는 거라든가 먹는 거 맞니? 향신료는 너한테 어렵니? 뭐 이런 음식 얘기라든가 이런 걸로 충분히 되게 다양한 대화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명선 언니랑 그 다이어트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안 했나 생각해보니까 우리 만나면 언론 욕하고 맞아요. 거의 막 뭐 연애 결혼도 사실 연애 결혼도 얘기하는데 그거 자체가 뭐 너 누구 만나 뭐 늙기 전에 뭐 더 결혼해야 돼 이게 아니라 너는 연애 왜 하는데? 너는 어떤 사람이 좋은데? 결혼을 왜 하고 싶은데? 그런 약간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맞아요. 우린 그런 얘기 좀 많이 했죠. 그런 얘기를 하지. 사실 육아 얘기를 한다 해도 야, 뭐 빨리 낳아. 뭐 젊었을 때 낳아야 돼. 이게 아니라 진짜 낳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리고 맞아요. 낳으면은 뭐 어떻게 기를 거야? 뭐 난 뭐 한국 교육 때문에 좀 걱정이 돼.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 얘기해도 맨날 만나도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들 가벼운 얘기만 하는 거죠. 외모나 어떤 그런 뭐 일종의 스펙 같은 것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추석이나 설날 때 이렇게 가끔 그 친척들이 모이면은 작년 추석 설날이랑 거의 대화가 똑같다고 해야 되나? 너는 또 왜 결혼 안 하니?부터 시작해가지고 패턴이 있는 거예요. 되게 불쌍한 거죠.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대화 주제가 너무 협소하니까 맞아. 좀 확대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깊은 부분에 대해 물어보는 거를 오히려 그거를 사적인 영역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모나 뭐 스펙이나 어떤 그런 물질적인 거를 뻔한 말을 물어보는 거는 안부라고 생각하는데 더 깊은 가치관이나 뭘 물어보는 거는 나 얘랑 친하지도 않은데 내가 이거 물어봐도 되나? 근데 사실 그런 걸 물어봐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난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 친척들이나. 근데 그게 사람에 대한 진짜 관심으로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고씨에게 우리는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고씨이자 명선님, 사실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는 소심한. 근데 사실 저도 뭐 정답은 없는데 우선은 저 자신이라도 이런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남의 외모나 능력에 대해서 내가 남들이 불편해하는 걸 잘 모르게 오지랖을 그 이상으로 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좀 돌아보고 그리고 너무 불편하다 싶으면은 이게 뭐 아무리 일반적인 문화라도 눈치를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너무 이게 일상적인 인사니까 정색을 하긴 어려운데 그냥 제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알리거든요. 뭐 너 살 빠졌지 이렇게 하면서 너 예뻐졌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걸 과도하게 반응해주진 않아요. 뭐 그래 뭐 그냥 늙으니까 얼굴 살이 빠졌나 보다 이렇게 하지 나는 그걸 좋아하진 않는다. 그냥 이건 나에게 되게 그냥 별로 의미 없는 대화다 이런 걸 웃으면서 좀 근데 못 알아챌 수도 있지만은 나랑 비슷하네요. 저도 만약에 그냥 그렇게 살 빠졌다 왜 살 안 빼냐 이런 얘기하면은 살쪄서 산 옷들 다 버릴 수 없어서 이 상태로 유지하려고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굳이 왜라는 거를 우회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살을 빼서 내가 뭔가 뭘 득이 있어야 득이 없는데 나로서는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내 가까운 그 남자친구가 나를 살 때문에 좋아하고 싫어한다면 난 헤어질래.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찌든 아니면 더 빠지든 간에 그게 변수가 안 되는 사람을 만날 건데 그거를 뭐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뭐 내 살에 뭔가 자존감이나 이런 걸 투영하고 싶은 거가 없죠. 그런 생각이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조금씩 불편하다는 걸 얘기하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 누군가에게 크게 정색하는 것도 사실은 정답은 아니니까 불편하다는 걸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수준 그리고 남들의 좀 시선을 맞춰서 억지로 좋은 척을 해줄 필요는 없는 것들. 맞아요. 바꿔 나가야 됩니다. 자, 오늘도 멘탈 처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멘탈 약국이니까. 멘탈 클리닉으로 공식 코너명을 제안하셔서 저 괜찮은 것 같다고 PD님이? 네. 멘탈 클리닉? 네, 괜찮지 않나요? 좀 고급지네요. 우리 멘탈 약국보다. 그 멘탈 클리닉? 멘탈 클리닉? 네, 멘탈 클리닉으로 들고 온 거는 이번에는 제가 가져왔는데 영국 드라마입니다. 이게 언제 나왔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4, 5년. 그래서 그 셜록 홈즈라는 영국 드라마와 비견될 정도로 유명한 영국 드라마예요. 이것도 처음 한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어디 건지. 근데 영국 아무튼 네, 영국 영드를 보고 셜록을 보고 감동을 했죠 제가. 그래서 또다시 어떤 걸 봐야 되냐, 영드 중에 뭐가 유명하냐 그랬더니 친구가 이걸 추천했어요. 네, 마이 매드 팻 다이어리네요. 그게 팻이 지방할 때 팻이에요? 맞아요. 뚱뚱하다 이럴 때. 그래서 그 내용이 되게 재밌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게 실화래요. 레이얼이라는 그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저도 어제 검색해보니까 되게 뚱뚱한. 네, 그래서 걔가 10대 시절에 이 쓴 일기를 모아서 출간한 그 책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든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얘기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얘가 폭식이랑 자해를 하는 애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 행동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요.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그 레이얼이라는 16살짜리 소녀를 만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친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면서 벌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주인공 모습 자체가 주인공 같지 않으니까 처음에 파격적이었겠죠. 그쵸. 약간 우리나라 지금 막대 먹은 영애 씨 같은. 네, 맞아요. 비슷할 거예요. 영애 씨 엄청 좋아하는데. 전 한 번도 못 봤는데 그게 시즌이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14시즌, 15시즌 뭐 이럴걸요? 그래서 이게 또 뭐 별명이 있더라고요. 영국판 응답하라 1997로 알려져 있다. 약간 올드해요. 그 감성 자체도 올드하고 배경도 올드하고. 그래서 이 레이얼이라는 애가 결국에 되게 잘생긴 핀이라는 애랑 로맨스에 빠지고 그게 되게 볼만한데 심지어 야합니다. 근데 너무 약간 우리 현실 도피 10대들이 되게 좋아할 것 아니에요? 같아요. 근데 이 레이얼이라는 친구가 점점점 자존감이 뭔가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커지는 그 모습이 나와요. 처음에는 자해를 했었잖아요. 자기 뚱뚱한 모습이 싫어서.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도 나는 되게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고 나도 친구를 사귈 수 있고 뭐 이런 대화들을 독백 같은 걸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서도 저도 한편으로는 좀 위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도 좀 받았었고 그러니까 이 친구처럼 좀 자기가 싫은 그 청소년들이 많을 텐데 왜냐하면 뭐 일반적인 학교를 나왔으면은 경험이 부족하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못 만날 거 아니에요. 자기는 좀 유별나다고 생각하겠죠. 뚱뚱하다는 게. 근데 이 친구가 자기와 비슷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고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거기에 게이가 나와요. 그 성정체성이 그 좀 특이한 친구, 성정체성이 좀 다른 친구랑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좀 위로받기도 하고 나만 이런 생각을 가진 건 아니구나. 그 약간 막대먹은 영애 씨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영애 씨는 좀 다른 게 영애 씨 거기 주인공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항상 살을 엄청 열심히 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온갖 그 다이어트 저와 저의 수많은 여성 동료들처럼 별짓을 다 해요. 아무튼 운동기구로 돈 막 허비하고 막 뭐 운동 유명하다면 거기 가고 막 뭐 막 많이 먹은 다음에 막 호수공원 돌고 막 이런 거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좀 그 영애 씨도 자존감을 좀 이렇게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였는데 스스로를 좀 사랑하는 게 시즌을 거듭하면서 그러니까 영애 씨는 항상 살을 빼려고 하지만 누가 자기를 부당하게 취급을 하면은 그 사람을 폭력으로서 응징하거든요. 진짜 때린다고요? 물리적으로? 뭐 야 이 새끼야 이러면서 막 핸드백을 흔들어가지고 막 그 영애 씨가 남자보다 힘이 센 설정으로 나와요. 그 막 과도한 건 아니고 그래서 뭐 내가 뭐 뚱뚱한데 보태준 거 있냐 막 이러면서 길에서 두들겨 패고 그런 자기를 품평하는 거에 대해서 뭐 복수를 항상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팀장님의 칫솔을 변기에 몰래 담근다거나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그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약간 대리만족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그걸 보면은 그 영애 씨가 되게 근데 그 김현숙 씨 되게 예뻐요. 실제로 보면. 근데 이제 좀 그런 못난이 설정으로 나오는 건데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좀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런 거 이제 좀 객관화해서 보여주는 거니까 그런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잠깐 리모컨 돌리면서 봤어요. 그래서 점점 이뻐지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지금은 영애 씨가 노처녀고 뚱뚱하다 하기엔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너무 날씬하고 훨씬 이뻐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그냥 설정에 기대서 봐야 되는데 그렇군요. 같이 보면 또 재밌겠네요. 저는 그래서 제가 오늘 들고 온 마이 매드 팻 다이어리인가요? 마이 매드 팻 다이어리를 보면서 우리의 이 분노를 글로 적어서 남겨서
나중에 저작권료를 받자. 그러니까 저 드라마를 다봅수다 책도 만들든. 괜찮은데. 에? 다봅수다 왜 곽정은 씨도 자기 약간 물론 글을 잘 쓰지만 네네. 조금 일상에서 감상적인 그런 것들을 써서 책으로 파는데 엄청 잘 팔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들도 빨리 일기장에다가 잘만 써서 되면은 일단 명선님이 셜록에서 유명해지면 그러면은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거기 제가. 기대서 이제 공저를 네. 내면서 그렇죠. 단체로 연대해서 제가 김여란을 통해 이루고 싶었던 꿈을 이제 명선이를 통해서 네,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되게 많이 대리만족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오늘. 네, 그렇죠. 저희와 비슷한 생각을 네, 가지셨다면 너무 이게 사담처럼 들리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네. 뭐 사담이 필요한 때 시대가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다음에 주제는 아직 안 정해졌지만 네. 네. 다음까지 열심히 사십시오. 네. 굶지 말고 운동도 하지 말고 그냥 찌세요, 여러분. 네, 그냥 뭐 150kg든 200kg든 한 번 사는 인생.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십시오. 네, 행복하게.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지요. 네, 안녕. 안녕.